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들고 있던 물량은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까지 된 상황이고,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제가 매입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많이 샀다 그랬는데 2억 3천 정도 매입을 했었고, 수익은 7.5%, 그래서 1,7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요게 어제 제가 아침에 매입했고, 오늘 아침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딱 24시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매도를 했는지, 어제는 제가 왜 매수를 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왜 제가 그냥 다 정리를 했는지도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수급이 보시면, 어제도 살짝 개인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거시기 했는데, 오늘도 개인 매수가 계속 돌고 있어서 조금 불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자꾸 공매도가 잡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막 23억씩 공매도가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한참 장대 음봉 꽂을 때 이렇게 공매도가 좀 출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은 오늘도 신규 대차 물량 나온 게 44,000. 그러니까 절대 적지가 않아요, 이게. 대차 물량이 계속 크게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밀어내려고 이거를 대차를 받고 있나 해서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은 드디어 매도로 잡혔어요. 제가 어제 7일 연속으로 매수 잡혀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매도로 계속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굳이 들고 가질 않았어요. 제가 어제 사실 오버나이트 할 때도 좀 불안했거든요. 어제 야간 선물도 보면은 한 0.7% 정도 빠졌었어요. 근데 선물 옵션 외국인 포지션 자체가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였고, 그게 이제 어제 제가 매수 사유 말씀드릴 때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오늘 예, 지수 자체는 좋았죠. 그래서 그러한 힘을 다 입어서 이렇게 끌어올린 거였고, 이게 아침에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아침에는 밀렸었어요, 오히려.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여기죠. 제가 매입을 했던 게 여기. 요 날 밀렸다가 제가 여기서 이제 양전이 될 때 딱 매수를 해서 그럼 보면은 아마 여기까지 긁으면 7.7% 나오죠. 그래서 제가 10시인가에 바로 매입을 시작해서 평단이 맞춰진 거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딱 팔았어요. 요 부분에서. 요 봉 안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제가 들고 있던 기간인 거고. 그래서 제가 딱 하루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10분 봉으로 잘라보면 이거 이평선을 지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11일에 밀렸었어요, 아침에. 제 기억에 마이너스 한 1.5% 정도까지 밀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금방 말아 올려서 아침에는 메릴 린치도 들어왔었어요. JP 모건에서 물량이 나가고 있었는데 메릴 린치가 이렇게 짧게 짧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며칠이 아니라 제가 진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게 관찰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랬다가 마침 가격대가 되게 좋아서 어제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불안장애 같은 게 있어요. 되게 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매입을 하는데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어제 매입할 때는 그냥 들고 있던 거 다 던지고 살 정도로 컨빅션이 엄청 강한 상태였어요. 진짜 뭐 차트, 수급, 테마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팔방미인인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나 메리트 있는 상황이었고 해서 예, 2억 2천이면 아마 제가 그동안에 샀던 거 중에 제일 많이 매수했던 것 같아요. 단일 종목에다가. 그쵸? 그렇게까지 넣은 적이 없었죠. 아무튼 그 정도로 해서 매입을 했던 거고, 오늘 아침에 제가 왜 팔게 됐냐면,
제가 몇 시에 팔았냐면, 네, 여기서 팔았어요. 10시. 10시 2분에 제가 매도를 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매도한 가격은 30만 2천 원이에요. 네, 여기. 30만 2천 원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보통 장중에는 3분봉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장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매도 물량이랑 매수 물량이랑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걸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 봐보세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제 노하우예요. 보시면 장중에 뭔가 이게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매도랑 매수가 막 이렇게 교차 상태로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주 거래하는 것처럼 종목이 엄청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대가. 근데 보통 그게 10시 전에 형성이 되고 딱 그게 딱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그런 때에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매도 물량이랑 매수 물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압도적으로 매도 물량이 쌓여 있는 경우에 좋게 봅니다. 제가 들고 있다고 하면. 반대로 이제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매수 물량이 올라오면은 정리를 합니다. 저는. 제가 보통 1.2 매도 물량이 1.2 많은 때까지는 그냥 두고 보는데 매도 물량이 1.2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비율이 그러면 그냥 정리해요. 보통. 요건 제 트레이딩 방법인 거예요. 뭐가 맞다 틀리다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보통 단기로 트레이딩 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많이 참고를 합니다. 오히려 매도 물량이 많을 때가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매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호가로 뭐 이렇게 주문가로 넣는 게 아니라 시장가로 긁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옆에 이거 다 한번 누르면은 체결되는 수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가로 긁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한 방에 긁어가는 뭐 액수가 몇십억씩 긁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확실히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곳에서 긁어가는 거죠, 물량을.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좋죠. 기다려야죠, 그거 끝날 때까지.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확실히 매수가 아래 붙어요. 개인들 물량이 보통 요 아래다가 이렇게 대요. 물량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매수가 많이 붙으면 개인이 많이 붙을 때, 그런 때에는 제가 보통 자리를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몸통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꺾어서 올라가는 중에 이거 보면은 전전날에 요 장대 음봉 내리 꽂을 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요 가격. 그러니까 오늘은 30만 원 위에서 마감을 해줬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30만 원에서 흐르는 거 보고 매도가 매수보다 이렇게 적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길래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던졌어요. 근데 저도 2억 5천 정도 되니까 저도 시장가로 던졌거든요, 그때. 근데 저도 분명히 호가에다가 영향을 주긴 줬을 거예요. 시장가로 던졌으니까 2억 5천을. 근데 제가 그 팔고 나서 쭉 밀리는 흐름세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걸 아시다시피 저는 5%가 넘어가면 던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7%까지 수익 주길래 그냥 시장가로 다 던지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걸 항상 되게 중요하게 봐요.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요거 매수 매도 물량 이거 역전되면 아무튼 그냥 일단 정리합니다.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3분봉 갖다 놓고 1분봉이나 3분봉 띄워놓고 요거 호가 같이 보고 그래서 몇 호가씩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위로 몇 호가 움직일 때가 있고 아래로 몇 호가가 한 방에 변경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0원씩 움직이거든요. 한 호가가. 근데 뭐 갑자기 뭐 1,000원, 2,000원씩 한 방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물량을 긁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장가로. 그런 경우에는 들고 있는 거고 거꾸로 몇 호가씩 잡아먹으면서 밀어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에는 또 파는 사유가 되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매도랑 매수 물량 두 개 비교해서 1.2, 1.5, 그 정도. 막 2를 넘어간다. 저는 그거는 엄청 좋게 봅니다. 여기 매수 물량이 10,000개 쌓여 있는데 매도 물량이 20,000개가 넘는다? 그러면 좀 좋게 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아예 코스피 200 아니면은 하질 않아요. 투자 자체를. 막 어디 저기 개 잡주 같은 데는 이건 아예 제가 말씀드린 비율은 아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정리를 했고 지수 자체는 사실 윗방향으로 훨씬 좋아요. 보면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오늘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전량 매도한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대차 일단 물량 너무 늘어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인이 받아먹고 있는 상황. 그나마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매집했던 물량 대비 오늘 던진 게 어제 오늘 더해봐야 10만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은 던지려면 한참 남았다. 예,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우선 선물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 보시면 이게 어제 자료입니다. 어제 거 보면은 여기 개인이 풋을 30억 정도 매집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콜에다가 30억이 추가로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원래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외국인이 어제 기준으로 해서 콜 쪽에다가 많이 잡아놨었다. 그래서 제가 윗방향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간 선물이 0.7% 빠진 상황이었어요. 제가 촬영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윗방향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물 옵션 포지션 자체가 윗방향으로 너무나 강하게 외국인이 잡고 있어서 제가 오늘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아침에 개파락해서 시작했어요. 그 야간 선물 마이너스 7%만큼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그걸 다 말아 올린 거죠. 금방 말아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외국인이 포지션을 확실히 윗방향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엊그제, 오늘 해가지고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에 끌어올린 걸로 해서 외국인이 손실 났던 부분을 굉장히 만회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근데 오늘은 보면은 기관이 아래로 밀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개인 거 다 작사를 내버렸고 보시면 요게 오늘 거예요. 오늘 마감. 오늘 마감이 이런데 장중에 선물 옵션 보면은 요거 보세요. 이게 제가 10시, 오늘 아침 10시에 제가 찍어 캡처했던 겁니다. 보면 개인이 오늘도 헷갈리겠네요. 요게 오늘 아침, 왼쪽 게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풋옵션을 개인이 진짜 미친 듯이 샀어요. 아, 물을 탄 거겠죠. 어제 매입했던 그 콜옵션에 대해서. 근데 작살이 났고 결국에는 종가에 가가지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41억 매도로 정리가 됐고 그 와중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콜업이 매도로 잡혀 있었는데 종가에는 예, 결국에는 23억 매도로, 그러니까 매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아마 내일도 윗방향으로 밀 거 같은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기관에서 풋옵션 매수가 38억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압도적으로 외국인이 움직이려는 방향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손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계엄령 때문에 계엄령이 진짜 컸죠. 요번 달이.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 외국인은 윗방향으로 끌어올리고 싶었는데 기관에서 계엄령 있던 날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화요일인데 거래량이 너무 많다고. 근데 그날 기관에서 100억 가까이 풋옵션 매수가 잡혀 있었어요. 10억인가? 이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량으로 기관이 갑자기 풋 매수를 한 상태에서 12월 3일 그 사태가 터졌던 거고, 기관의 수익이 엄청 났겠죠. 근데 그거를 팔았던 게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생뚱맞게 잡힌 상황에서 요번 달 지금 만기까지 지금 맞이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기관은 사실 수익이 많이 난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손실이 많은 상황이었고, 그래도 어제 오늘 끌어서 올려서 꽤 그러니까 손실을 만회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내일까지도
콜옵션에서 먹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내일은 외국인은 윗방향, 기관이 오늘 풋옵션을 적극적으로 또다시 매수하면서 내일 기관은 아래로, 외국인은 윗방향으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적어도 외국인이 그냥 윗방향으로 가려는 거에 대해서 기관이 크게 개입하는 흐름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디로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근데 압도적으로 기관이 윗방향으로 올리려는 의지가 훨씬 강합니다. 기관은 어차피 본인이 수익 냈던 게 이렇게 좀 줄어드는 정도일 뿐인 거지, 외국인이 훨씬 압도적인 손실에서 손실을 만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 누가 더 의지가 강할지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장중에 분명히 기관에서 이 풋옵션 40억 잡아놓은 것 때문에 38억 잡은 것 때문에 아래로도 밀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밀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걸 막는 정도 아닐까. 예, 그냥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내만휴의 날 되는 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강할 것 같은데 지금 나스닥이 엄청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1.2% 정도 상승하고 있던데 CPI 잘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상치대로 나온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미장이 오르건 내리건 요즘은 아예 디커플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별도로 지금 선물 옵션 때문에 예, 수급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나 코스닥 가격 자체가. 그래서 내일은 예,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선물도 원래 매수 포지션이 엄청 많았는데 롤오버가 많이 된 상황이에요. 다음 달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달 일단 옵션에서 손실 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일은 좀 봐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관이? 얘네가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개인이 콜옵션도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쉽게 얼마나 위로 해줄지 모르겠어요. 개인은 이번 달은 거의 뭐 그냥 완전 망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그 43억이 아침에 보세요. 43억 풋옵션 잡아놨었는데 끌어올려가지고 다 손절되는 정도로. 예. 그다음 어제도 30억 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은 예, 좀 많이 손실 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 3천 그 손실 난 거 그거 그냥 홀딩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굳이 일단 탄핵 정리되는 것까지 이번 주 주말에 탄핵 정리되는 것까지 보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지수는 윗방향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뭐를 사기가 좀 애매했어요. 살 게 없었어요, 살 게. 제가 몰라서 종목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관찰을 제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 종목만 되게 오래 봤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매수를 했던 건데 오늘 굳이 탄핵 눈앞에 두고 뭐 이렇게 사고 싶지 않았어요. 이 변동성을 견디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좌는 깡통,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요거 그냥 그대로 들고 보이시죠? 당일 매매 오늘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판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팔고 요거 그냥 현금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핵 끝나고 나서 원화 움직임 이거 환율 움직임 보고 다음 주에 뭐 장기채를 매입을 하던 엔화 매입을 하던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핵 어떻게 정리되는 것까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그냥 굳이 금요일에는 영상 안 올릴 것 같고 주말에 탄핵 되는 거 보고 예, 향후 계획 같이 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제가 장기채 팔으니까 뭐라고 왜 팔았냐고 하시는 그 댓글이 있던데 수익 난 상황에서는 뭐 사실 언제든 팔아도 상관없죠. 그리고 제가 누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수익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수익이 생긴 거였잖아요. 제가 매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수익이 발생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러면 던져요. 매도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3% 수익이 생겼는데 그걸 왜 안 던져요? 그냥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도 매도 사유가 충분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댓글에?
예, 뭐 딱히 답변 드릴 댓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관련돼가 자꾸 질문 주시는 분 있는데 저는 그거 잘 몰라요. 비트코인. 제가 비트코인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빗썸에서 제가 할 때는 종목이 10개도 안 됐어요. 그때 리플이 100원, 100원, 101원 스캘핑 치던 그때였어요. 저 진짜 일찍 했었어요. 비트코인. 우리 회사에서 아무도 안 할 때. 제 주변에 아무도 안 할 때 저 혼자 비트코인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더리움이 3만 원. 그거 다 어디 갔냐고요? 그때 돈 많이 벌었었는데 결론은 빚만 남기고 다 박살났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중국에서 뭐 하나, 중국에서 탄압을 엄청 했어요. 비트코인을. 중국에서 뭐 하나 뭐 탄압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다음날 마이너스 30%, 40%막 이렇게 찍혔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지금 아예 좀 넘사벽이 되긴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한번 깡통 한번 제대로 차가지고 그냥 그런 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리스크 큰 거를. 그래서 아무튼 비트코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옛날에 제가 계좌 뚫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자금이 있긴 한데 그거 제가 마지막에 리플 샀거든요. 근데 리플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뭐 계좌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그 아이디도 못 찾고 있어요. 저 빗썸 이용하고 있었는데 무슨 뭐 계좌를 연동을 해야 된다 그랬나? 뭐 아무튼 계좌를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뭐 나중에 그냥 뭐 적적해지면은 찾아서 들어가 보긴 할 텐데 아예 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비트코인 관련돼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과거에 한번 그 깡통창 기염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뭐 아쉬울 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들고 있었으면 뭐 어떻게 됐을 텐데 뭐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제가 하던 때는 진짜 비트코인 100만 원도 안 했어요. 막 60만 원, 80만 원 이런 때였어요. 근데 뭐 그거 뭐 지금까지 들고 있었을 리도 없고 제가 뭐 아쉽지도 않고 그냥 그 깡통 찼던 기억 때문에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됐죠.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자금이 많이 커지기도 했고 아무튼 그 제가 5%만 벌면 파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래도 큰 금액을 하루 오버나잇 한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 예, 리스크 테이킹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번에 뭐 하루 들고 있어가지고 좀 수익 잘 내긴 했는데 여기가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올해 투자하는 게 다시 한번 크게 밀리면은 좀 사고 싶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나 걸리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대차 수량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혹시라도 한 번 더 밀리게 되면은 좀 줄 만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 다시 영상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결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 팔았다. 수익이 요만큼 났다. 던진 이유는 개인이 자꾸 매입을 하고 있었고 외국인은 던지고 있었고 대차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얘가 공매도도 많이 처지고 있었다.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데 뭐 이렇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진 않고 있어서 그냥 던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장중에 제가 던졌던 이유는 매수 매도 비율 자체가 깨지면서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봐도 여기서 오늘 몸통 있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오늘 되게 애매하게 끝났어요. 중요한 자리를 뚫은 것도 아니고 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바람에 오히려 차트는 더 이상해졌죠. 차라리 그냥 윗골이가 없는 상황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밀리는 바람에 좀 자리 자체는 좀 별로인 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 보세요, 여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건데 갭으로 떠가지고 여기 12월 3일 여기 떴죠. 5일선 다시 뚫으면서 떴는데 갭으로 떴을 때 그 뒤에 갑자기 또 장대 음봉 나오면서 뚫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갭으로 뜨면은 보통 팝니다.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뚫는 거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차트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안 샀던 거예요. 위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못 샀던 게 장대 음봉으로 장기 이평선 계속 쭉쭉쭉 뚫으면서 내려오고 있었고 갭으로 떴던 부분들 나오면서 굳이 진입하기에는 꺼려졌고 장대 음봉으로 또 뚫고 내려갔고
예, 여기는 그나마 좀 지지하는 흐름 나오길래 제가 진입을 했고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 고려아연. 고려아연도 이거 내일 아마 선물 그 개인들이 숏 잡은 부분들 다 여기 쇼스퀴즈 났죠 이미. 여기도 아마 내일 엄청 변동폭 클 것 같아요. 지금 3일 만에 100만 원이 빠졌어요. 100만 원이. 야,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작살이 났어요. 이거 진짜 공짜였어요. 이거 인버스로 먹는 거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